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 오늘은 대학이 말해주는 학생부 종합전형, 네, 성균관대학교 편입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2021학년도 지금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에서 지금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학생들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고1, 고2 학생들, 그러니까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학생들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2021학년도 수시 원서 모집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도움을 얻어가는 부분은 뭐 전형에 대한 뭐 이해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막연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식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좀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발표되는 자료를 토대로는 제가 내년에 이제 발표가 된다면 그걸 바탕으로 또 진행을 할 거고, 지금은 성균관대학교의 좀 방향성 정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 입학처에 이제 공개해 놓은 자료는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형식으로 외부로 볼 수 있게 돼 있고, 성균관의 이제 명맥을 이은 민족대학이라고 하면서 되게 성균관대학교의 이제 그런 좀 민족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선 인의예지를 지금 네 가지 덕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건학 이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피치인, 그러면서 우리는 인재상을 글로벌 창의 리더, 인성으로 봤을 땐 뭐 교양인, 그리고 리더십, 뭐 인류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리더를 뽑고 싶어 하고, 그리고 창의,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도전 정신. 뭐 사실 지금 뭐 대부분의 4년제 대학,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인서울권 대학들은 글로벌, 창의성, 뭐 리더십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성공 역량에서는 뭐 성균관대학교의 학생 성공 역량은 수기치인의 권학 인정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앞으로의 그런 재학 기간 동안에 목표를 삼고 나아갈 구체적인 뭐 역량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뭐 보자면 뭐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자기주도성, 글로벌, 뭐 시민의식, 그리고 뭐 융합, 그리고 뭐 기업가 정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입생에게 요구되는 인재상과 역량은 이거는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권학 이념과 인재상의 이제 뭐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반을 둔다. 그래서 되게 좀 뭐 도전을 통해 성장해온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좀 요약을 알기 쉽게 하자면 그냥 학교 생활 좀 충실하게 해온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입학 안내는 사실 2021학년도 기준이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뭐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소개가 지금 나오는데 뭐 일정적인 부분과 쭉 전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계열 모집과 이제 학과 모집 두 가지로 학종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모집 단위가 좀 다르고 평가는 동일하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서 고교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학업 역량을 우수하에 이제 지원 분야에 대해 뭐 재능과 열의를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가져가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2021학년도에 전형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 주면 되겠고,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사실 뭐 평가 방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 또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뭐 서류 평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50%와 개인 역량 30%, 잠재 역량 20%로 학업 역량을 굉장히 우수하게 보고 있다. 그랬을 때 교과 성취를 이제 보게 되는데, 뭐 단순히 등급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희 쌤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학업 태도나 학업 여건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학업 수월성이 25%를 차지하겠고, 학업 충실성이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업을 굉장히 우수하게 보는구나.
그리고 이제 뭐 전공적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보여진다. 이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또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서 서류 평가에서 우선순위 영역을 좀 보자면 뭐 학업 이제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 그리고 전공적합, 활동 다양성,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를 한다라고 나온 걸 보면 우리 성균관대학교는 학업적인 측면을 굉장히 지금 고평가를 한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이게 맵 지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이쪽에다가 두면 아무래도 제 그 영상이 이렇게 지금 찍힐 거니까 좀 안 보일 수 있겠죠. 이건 뭐 어떻게 이거 없앨 순 없나? 네. 그러면 이제 옆에 거를 좀 넘어가 봐서 이제 뭐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 성균관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은 이제 뭐 교과 성적이라든지 선택 교과에 대한 이수 현황, 그리고 학년별 성적 추이, 교과 관련 수상, 그리고 학업 관련 탐구 활동, 그리고 학업 관련 프로그램 등이 있겠네요. 그랬을 때 학생부에서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트, 그리고 수상 경력은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뭐 한 학기당 하나씩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부분과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이제 행특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영역도 달라진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2022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소개서는 유지된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전공적합과 활동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과 진로에 대한 탐색적인 부분,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뭐 자율 동아리 진로, 그리고 이제 독서, 학업 의지 부분인데 생기부에서는 이제 뭐 수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진로희망사항인데 진로희망사항 우리 이제 빠졌죠. 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이제 독서에서 이런 걸 평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소서는 사실 모든 영역에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에서는 뭐 리더십, 봉사활동, 성실성, 자기극복 의지, 공동체 의식, 그리고 교우관계, 교사평가까지 들어가는데 뭐 생기부에서는 이제 출결적인 부분이 사실은 성실성을 평가하기가 가장 좀 좋죠.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과 행특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적인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좀 준비하면 좋겠구나 정도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의 학업 역량 평가적인 부분인데, 이제 학업 역량 평가에서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런 전 교과를 보게 되겠고, 이제 과목에 대해서 이수 단위수라든지 수강자 수를 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자기소개서와 수행평가에서의 그런 활동들, 뭐 세특에서의 그런 수행평가 활동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학년별, 과목별 성적 추이까지 평가를 하고, 교내 수상, 그리고 흑차 등급 원점수 평균 편차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학에서는 등급뿐만 아니라 평균 편차랑 그리고 학생의 원점수를 되게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등급만 평가한다 그러면 뭐 교과 전형으로 편성을 했겠죠. 자, 그랬을 때 전체 평가의 사실 50%를 이제 비중으로 두고 있는 학업 역량. 지금 성균관대학교에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업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랬을 때 학업 역량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방금 말했던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평가 대상이 된다. 특히 이제 교과 성취도에서는 뭐 단순하게 성차 등급만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점수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성적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우린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등급 산출을 할 때 국영수사과를 보통 국영수사과를 보통 기준으로 잡아요. 그랬을 때 자연계열은 국영수과가 기준이 되겠고 인문계열은 국영수사를 기준으로 잡아서 단순 등급 산출만 해버리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가 제대로 된 수치 라인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실 때는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한테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학생 혼자서 받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정교과가 반영이 되고 입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단위수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지금 원점수 평균 편차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적인 부분 그리고 깊이 있는 탐구심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여러 가지 소재 지금 이거 세특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세특을 토대로 지금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확대를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관련해서 학생을 평가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전반적으로 내가 학교 활동을 충실히 좀 전공에 관련해서 진로 방향성 갖고 잡아주신다라고 하면 되게 고평가될 수 있겠죠. 사실 학종 준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학종은 뭐 학교를 타겟으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준비하는 학과, 진로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전공적 합성 평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진로희망 변화. 이거는 사실 지금 이제 2022학년도 고2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여전히 말하지만 뭐 진로가 바뀐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뭐 열심히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도 고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관된 테마로 모집 단위와 관련된 활동이 유리하냐 아니면 다방면, 그러니까 다양성을 강조해야 되냐 아니면 깊이 있게 좀 탐구를 해야 되냐, 지금 이거를 물어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냥 활동 자체가 아니라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과정이 중요한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실 컨설팅을 하면서도 학생마다 캐릭터가 다 분명히 드러나 있고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떤 식으로 되게 좀 나타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예시로 도거동문 학생과 뭐 소프트웨어 학생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주시면서 되게 구체화해서 평가되는 예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의 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이 평가 안내서는 학생들 읽어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해서 학생부를 이 생기부를 지금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결적인 부분에서는 학생의 잠재 역량, 그래서 뭐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성 있게, 그러니까 충실하게 지금 활동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성을 파악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금 말이 많죠. 왜냐면 우리 지금 학기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2022학년도 학생들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을 강조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다양성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라인을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진로 희망 사항은 굳이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사라진 영역이기도 하고 다른 내 그 영역적인 부분들한테 진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군데군데 색깔 묻혀주고 잡아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평가될 수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제 자율활동 영역은 학생의 그런 단순 뭐 그런적인 것보다는 뭐 학생의 이제 과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의미를 두고 깨달은 점이 평가되기 때문에 사실 주요 평가 요소가 다 체크가 돼 있죠. 여기서는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 자체가 특히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평가 요소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사실 전공과 관련돼서 가장 맞추기 수월하고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 활동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율활동은 지금 이제 학생들이 기록적인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글자 수도 제한이 돼 있어서 정규 동아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리를 통해서 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 있고, 자, 봉사활동 영역에서는 단순히 그냥 시간적인 부분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저희 쌤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야기를 한다시피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라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진정성 있게 진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진로활동 영역에서는 사실 진로검사를 계속 하면 학생들 여기에 다 진로검사적인 부분들, 어떤 진로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사실 생기부 작성이 좀 잘 돼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면 여기에도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 자소서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은 되게 고평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진로 탐색에 이제 관련된 내용, 그래서 고민하고 이런 노력한 과정이 들어가는데, 진짜 여기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예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되게 좋구나라는 게 여기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진로 검사를 하고 진학 설계한 이런 내용들은 좋지 않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학교 담임 선생님들께서 좀 보고 이런 게 되게 좋은 사례고 이런 게 좋지 않은 사례구나. 그러면 좋은 사례 쪽으로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학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생기부가 잘 쓰여져 있는 학교든 아니든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학생이 고평가를 받으려면 선생님께서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충분히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되게 퀄리티 있는 생기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학습 발달에는 이제 세트까지 포함이 돼서 학생의 이제 전반적인 학업 역량이 되게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특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되게 의미 있는 자료고 학교 수업을 충실히 지금 준비하고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들 평가되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서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여기가 사례 분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서 선생님들이랑 소통해 주신다라고 하면 내 생활 기록부가 정말 나만의 생활 기록부가 될 수 있겠죠. 자, 독서활동 상황 같은 경우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학생의 그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학생이 이제 비교과적인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요소인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전공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이렇게 쭉 나오고 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사례가 나오니까 우리가 생기부 라인을 잡을 때 다양성으로 뺄지 아니면 탐구 하나만 집중적으로 할지를 좀 파악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책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다양하게 좀 읽어주시면 된다. 그랬을 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은 부분이 독서량이 많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그러니까 독서 개수가 많고 뭐 어려운 책 읽었다고 고평가는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리고 내가 사실 뭐 상대를 준비하면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인 측면은 되게 고평가돼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서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독서를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대니까 성균관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뭐 사실 여기서 뭐 독서량이 많다 적다에 대해서 뭐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어느 정도의 독서량은 가지고 있을 거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특 담임 선생님께서 주관적으로 좀 써주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학생의 인성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그런 학업적인 노력,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는 사실 뭐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선생님과의 좀 관계, 소통적인 부분 꾸준히 한 친구들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 대신 제발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 담임 선생님과 등을 돌리지 마세요. 등 돌리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 묻고 답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장 추천해서 2022학년도에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 자, 지금 뭐 서류 100%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뭐 서류는 뭐 이런 것도 굳이 이쌤이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 교과 성적 추이 사실 학생들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꾸준히 올랐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낮은 평가를 받지는 않는다. 대신 떨어졌을 때 다른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봉사활동은 많이 할수록 유리한가요?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봉사활동은 거의 비교과 영역에서 제가 봤을 땐 큰 비중을 이제는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성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수 시간 기준으로 전액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 시간이 많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학교 생활 꾸준히 참가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넘어가 주시고 뭐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팁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양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2022학년도 학생들에 맞춰서 해드릴 거니까 면접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인터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인터뷰는 지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 합격생, 그러니까 이 대학생 자체가 그 성공 사례인 거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 학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쭉 봐주신다라고 하면 되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좋겠고 성대 이제 학사 제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굳이 학사 제도까지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제출 서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제 분석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도움 되셨나요? 사실 도움 되셨다면 한 번 더 이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사실은 정말 도움 더 많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저 이쌤 영상 지금 정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